약을 챙겨 드시고 식단도 조심하는데 혈당이 도무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혈당을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은 당분도, 밥도, 간식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의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푹신한 소파에 몸을 맡기고 계십니까? 식탁 의자에 기대어 편하게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혈관도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서 지내십니까? 아침 식사 후 신문을 보며 앉아 계시고 점심 먹고 나면 피곤해서 또 앉아 계시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느라 2시간 넘게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루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의자에서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망가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만났던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누구보다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고 흰쌀밥 대신 현미와 찹국만 드셨습니다. 튀김이나 단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죠. 그런데도 식후 혈당이 200을 훌쩍 넘는 날이 많다며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하시는지, 식사 후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저녁에는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한두 시간 낮잠을 주무시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드라마를 보느라 2시간 넘게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계산해보니 하루 깨어있는 시간 중 거의 10시간 가까이를 의자에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서 40분씩 걷는데 그것도 운동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걷는 것은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4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입니다. 운동을 1시간 한다고 해서 나머지 23시간을 가만히 보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넣고 엔진 관리를 잘해도 시동을 걸지 않고 세워두기만 하면 차는 금세 녹슬고 망가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라는 엔진을 계속 멈춰 세워두면 혈당은 갈 곳을 잃고 혈관 속을 떠돌며 염증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앉는 습관은 혈당을 뾰족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이 순간 혈관은 마치 날카로운 칼에 긁히듯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루에 3번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혈관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가는 미세혈관이 터지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발끝까지 가는 혈류가 막히는 합병증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운동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생활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제가 그 어르신께 권해드린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30분 타이머 법칙입니다. 휴대전화나 탁상시계에 30분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뛰거나 땀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하필 30분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혈관 속에서 일하는 아주 특별한 청소부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을 돌아다니며 당분과 지방을 치워주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우리가 움직일 때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분 이상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청소부들은 일손을 놓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혈관 속에 당이 가득 쌓여도 치워줄 사람이 없어 피는 끈적해지고 혈당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30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 움직이면 잠들었던 청소부들이 다시 깨어나 빗자루를 들고 혈관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을 다스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근육에는 인슐린이 없어도 혈당을 끌어들이는 비밀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문은 움직일 때만 열립니다.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근육을 움직이는 순간 이 비밀문이 열리면서 혈액 속 당분이 근육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마치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듯 말입니다. 특히 이 문이 반드시 열려야 하는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30분 이내입니다. 음식이 소화되며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미리 움직여두면 혈당이 솟구칠 틈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 시간에 소파에 앉아 있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혈관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어르신은 이 원리를 듣고 나서야 왜 현미밥과 채소만 드셨는데도 혈당이 잡히지 않았는지 깨달으셨습니다.
식후 30분은 혈당 스파이크라는 괴물이 찾아오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소파에 파묻혀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혈당 관리는 헬스장에서 하는 격한 운동이 아니라 30분마다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멈추면 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3분 댄스입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뒤꿈치 들기입니다. 제자리에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20번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며 크게 기지개를 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가볍게 올리며 제자리 걷기를 30초 동안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어서 하면 딱 3분입니다. 왜 이 동작들이 좋을까요? 종아리에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발끝까지 내려간 피를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혈당을 가장 먼저 연료로 씁니다.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혈관 속 당이 종아리 근육으로 빨려 들어가 타버립니다. 기지개와 심호흡은 산소를 공급해 혈당 연소를 돕습니다. 제자리 걷기는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큰 근육을 깨워 대량의 혈당을 한꺼번에 소비하게 합니다. 단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앉아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지러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초 준비, 3초 일어서기, 3걸음 천천히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손발을 가볍게 털며 3초 준비하고 의자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 3초 서 있고 그 다음 3걸음을 아주 천천히 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어지러움 없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이제 새롭게 설계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식사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움직임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식사 후 30분 안에 첫 번째 3분 댄스를 하십시오. 설거지를 하며 뒤꿈치를 들고 거실에서 기지개를 켜고 제자리 걷기를 하십시오. 낮 동안에는 30분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러 가거나 베란다를 한 바퀴 도십시오. 점심 식사 후 졸음이 오더라도 바로 눕지 마십시오. 30분만 참고 움직인 뒤에 낮잠을 주무시면 혈관에 훨씬 좋습니다. 저녁에는 드라마 광고 시간이 운동 시간입니다. 광고가 나오면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제자리 걷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여러분은 별도의 힘든 운동 없이도 하루 종일 혈당 청소부를 가동하는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앉아 계실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 몸을 살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안 잡힐까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꼭 되묻습니다.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하나하나 적어보면 놀라십니다. 아침 식사 후 신문 보며 앉아있는 시간, 점심 먹고 소파에 앉아 졸다가 낮잠 드는 시간, 저녁에 드라마 2편 연달아 보며 앉아있는 시간, 하루를 계산해보면 8시간, 9시간, 많게는 10시간 넘게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은 강물과 같습니다. 흐를 때는 맑고 깨끗하지만 멈추면 금세 썩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며 피를 밀어 올릴 때 혈관은 청소되고 혈당은 처리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피는 정체되고 당은 혈관벽에 들러붙어 염증을 만듭니다. 이 염증이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고혈압과 심장병으로 이어집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전체가 서서히 망가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놀라운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근육은 다시 혈당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몸은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70대 중반이셨는데 발이 자주 저리고 밤마다 화끈거려 잠을 설치셨습니다. 당뇨약은 10년 넘게 드셨고 혈당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데 최근 들어 발끝 감각이 둔해지고 걸을 때 자주 비틀거린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경이 많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상처가 생겨도 모른 채 방치하게 되고 심하면 괴사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약보다 더 중요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로 30분 타이머 법칙과 3분 댄스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거래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에 발이 덜 저려서 잠을 잘 잔다고 하셨고,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하루 종일 소파랑 한 몸이었는데, 이제는 앉아있는 게 오히려 답답합니다. 몸이 먼저 일어나자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살아난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몸이 굳어 있었을 뿐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혈당이 가장 위험하게 오르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1시간 이내입니다. 이 시간에 혈당은 가장 빠르게 오르고 이때 혈관이 가장 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배부르다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졸음이 와서 그대로 눕습니다. 바로 이 습관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식사 후 30분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당이 최고로 치솟기 전에 근육을 움직여 당을 미리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약보다 훨씬 강력한 혈당 조절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약은 혈당이 오른 뒤에야 작용하지만 움직임은 혈당이 오르기 전에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약은 보험이고 움직임은 필수입니다. 약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는 안전벨트이고 움직임은 사고 자체를 막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브레이크가 확실한 차를 타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을 열고 햇빛을 보십시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깨워 혈당 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아침 식사를 하신 뒤에는 설거지를 하며 뒤꿈치를 들고 내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지개를 켜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거실을 한 바퀴 돌며 제자리 걷기를 하십시오. 이것이 아침 3분 댄스입니다. 낮 동안에는 30분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일어나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집안을 한 바퀴 도십시오. 점심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십시오. 졸리면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으십시오. 몸이 풀린 뒤에 짧은 낮잠을 주무시면 훨씬 개운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에서 일어나 바로 소파로 가지 마십시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뒤꿈치를 들고 거실에서 기지개를 켜고 제자리 걷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여러분의 몸은 하루 종일 혈당을 태우는 공장으로 바뀝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발이 자주 저린데 이것도 당뇨 때문인가요? 발 저림은 크게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 문제이고 하나는 혈관 문제입니다. 밤에 가만히 누워 있을 때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거나 화끈거리듯 아프다면 신경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혈당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걸을 때 종아리가 터질 듯 아프다가 잠시 쉬면 괜찮아진다면 혈관이 좁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혈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밤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아침 혈당이 높을까요? 이것은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간에게 비상 상황이라며 혈당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밤새 굶었는데도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혈당은 정상인데 왜 당뇨 전 단계라고 하나요? 혈당 수치만으로는 몸의 상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췌장이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췌장이 과로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혈당이 폭발하듯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몸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은 깨어나고 싶어 합니다. 혈관은 다시 깨끗해지고 싶어 합니다. 심장은 다시 가볍게 뛰고 싶어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쌓아온 생활 습관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 습관의 중심에는 항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몸을 쓰며 살았습니다. 논밭에서 일하고 장작을 패고 시장을 오가며 걷고 집안일을 하며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당뇨라는 병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버스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의자에 앉아 하루를 보내고 리모컨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몸은 점점 쓸 일이 없어지고 근육은 점점 잠들고 혈관은 점점 막혀갑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쓰지 않는 근육은 사라지고 쓰지 않는 혈관은 좁아지고 쓰지 않는 기능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몸이 아픈 것이라고.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몸을 쓰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걸으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립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심장을 살립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뇌를 살립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합병증을 막는 것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눈이 멀고 콩팥이 망가지고 발이 썩고 심장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혈관이 망가졌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혈당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혈관입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혈당이 조금 높아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망가지면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를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면 혈관은 청소됩니다. 피가 흐르면 혈관은 유연해집니다. 피가 흐르면 혈관은 젊어집니다. 피를 흐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피는 흐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피는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며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특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종아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은 2배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래 앉아 있으면 종아리는 멈추고 피는 다리에 고이고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은 지치고 혈관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바로 뒤꿈치 들기입니다.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가 심장을 돕고 혈관을 지키고 혈당을 태웁니다. 그래서 저는 3분 댄스의 첫 동작으로 항상 뒤꿈치 들기를 강조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발 뒤꿈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보십시오.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 근육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혈당을 태웁니다. 이 근육이 혈액을 올려보냅니다. 이 근육이 심장을 돕습니다. 여러분이 이 근육을 살리면 여러분의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듭니다. 관절이 안 좋아서 움직이는 게 겁납니다. 그래서 더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무릎이 더 아픈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허리가 더 굳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관절이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관절은 기름칠을 해야 부드러워집니다. 그 기름이 바로 관절액입니다. 관절액은 움직일 때만 나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은 마르고 연골은 닳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반대로 천천히 움직이면 관절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연골이 보호되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안 움직여서 더 아픈 것이라고. 물론 무리한 운동은 안 됩니다. 하지만 3분 댄스처럼 부담 없는 움직임은 오히려 관절의 약입니다. 뒤꿈치 들기, 기지개 켜기, 제자리 걷기. 이 세 가지는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하루 생활표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십시오. 이것만 해도 혈액이 돌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세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십시오. 식사를 마치면 바로 소파로 가지 마십시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뒤꿈치를 들고 거실에서 기지개를 켜고 제자리 걷기를 하십시오. 낮에는 30분 알람을 맞춰두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십시오. 전화통화도 서서 하십시오. 뉴스도 서서 보십시오. 물 마시러 가는 길에 집안을 한 바퀴 도십시오. 점심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오면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으십시오.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지 마십시오.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여러분은 하루에 수십 번 몸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병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을 쓰기 시작하면 당뇨는 통제할 수 있는 병이 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뇨는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다시 맑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의자에 앉아 그대로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일어나 몸을 살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들으신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좋아지고 멈추면 나빠집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몸은 움직이는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들고 허리가 굽어 오래 서 있기도 힘들다며 이제는 운동은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께도 저는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을 하시면 됩니다. 헬스장이 아니라 일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30분 타이머 법칙과 3분 댄스를 실천하신 어르신들께서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걸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덜 차고 밤에 잠을 더 잘 잔다고 하셨습니다.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불편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다시 자기 기능을 되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을 너무 오래 쉬게 해주셨을 뿐입니다. 이제는 다시 일을 시켜야 할 때입니다. 근육에게 일을 시키고 혈관에게 일을 시키고 심장에게 일을 시켜야 합니다. 몸은 일할 때 가장 건강합니다. 이제 혈당 관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밥을 정말 조금 먹습니다. 반 공기도 안 먹습니다. 그래도 혈당이 오릅니다. 그 이유는 양보다 속도에 있습니다. 밥을 빨리 드시면 혈당은 더 빠르게 오릅니다. 천천히 드시면 혈당은 천천히 오릅니다. 그래서 식사는 반드시 천천히 오래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한 숟갈에 20번 이상 씹는다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씹는 동안 침이 나오고 소화효소가 분비되며 혈당 상승 속도가 늦춰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드신 뒤 밥을 마지막에 드십시오.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은 훨씬 천천히 오릅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보다 더 확실한 혈당 조절 방법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움직이십시오. 식탁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고 설거지를 하며 뒤꿈치를 들고 거실에서 기지개를 켜고 제자리 걷기를 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혈당 약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혈당 관리를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늦은 밤 간식입니다. 밤에 출출하다고 과일이나 빵이나 떡이나 라면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밤은 혈당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집니다. 인슐린 작용도 떨어집니다. 근육도 쉬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온 당은 쓸 곳이 없어 그대로 혈관에 남습니다. 그래서 밤 간식은 혈당을 가장 크게 올리는 습관입니다. 밤에 출출할 때는 물이나 따뜻한 차를 드시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배고픔은 사라지고 혈당은 안정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노후를 원하십니까? 병원에 다니며 약 봉투를 들고 사는 노후입니까? 아니면 걸어서 시장에 가고 손주 손을 잡고 산책하며 여행을 다니는 노후입니까? 이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습관이 미래의 삶을 만듭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아직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뒤꿈치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한 걸음은 아주 작지만 그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이제 마지막 분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집니다. 하지만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복됩니다. 오늘 일어선 한 번이 내일의 혈관을 살리고 이번 주의 움직임이 다음 달의 몸을 바꾸고 올해의 습관이 앞으로 10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근육은 다시 살아나고 혈관은 다시 숨을 쉬고 심장은 다시 가볍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병원 검사표에서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몸으로 느껴집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콜레스테롤이 조절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올라가며 숨이 덜 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뻐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밤에 잠을 더 깊이 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생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의자에 앉아 하루를 보내는 삶과 두 발로 걷는 삶은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앉아있는 인생은 점점 병원으로 가까워지고 걷는 인생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십시오. 이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십시오. 식사 후에는 바로 소파로 가지 마십시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뒤꿈치를 들고 거실에서 기지개를 켜고 제자리 걷기를 하십시오. 낮에는 30분 알람이 울릴 때마다 무조건 일어나십시오. 전화통화도 서서 하십시오. 뉴스도 서서 보십시오. 물 마시러 가는 길에 집안을 한 바퀴 도십시오. 점심 식사 후에는 졸음이 오더라도 바로 눕지 마십시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으십시오.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지 마십시오.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여러분은 하루에 수십 번 몸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아직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반드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의자에서 일어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발 뒤꿈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기지개를 한번 켜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을 떼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심장을 살리고,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걷고 있습니다. 같이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함께 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혈당 걱정 없이 활기차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줄이셔야 할 음식은 튀김과 가공식품입니다. 튀김 음식은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에 가장 빨리 달라붙는 나쁜 지방입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라면, 과자, 햄, 소시지, 냉동식품 같은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들은 편리하지만 혈관에는 톡과 같습니다. 염분과 기름과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있어 혈관을 순식간에 망가뜨립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단 음식입니다. 단 음식은 혈관을 녹슬게 만듭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 상처에 나쁜 지방이 더 잘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빵, 케이크, 과자, 사탕, 음료수 같은 단 음식은 가끔만 드셔야 합니다. 입은 즐겁지만 혈관은 울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고쳐야 할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사람의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피가 정체되고 혈관이 굳고 심장은 약해집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고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계시면 혈관은 점점 늙어갑니다. 걷기만 해도 혈관은 달라집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이 힘차게 뛰고 피가 온몸을 돌고 혈관이 살아납니다. 비싼 운동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 한 바퀴, 동네 한 바퀴만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수면입니다. 잠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이 시간이 부족하면 뇌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은 뇌를 망가뜨립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혈관 나이는 훨씬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을까? 정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뇌도 생각보다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한 시니어들이 혈관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기억력 검사에서도 점수가 오르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졌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몸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느냐만 기억합니다. 오늘 들깨가루를 먹었는지, 오늘 걸었는지, 오늘 짜게 먹지 않았는지, 오늘 충분히 잤는지,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깨어날 힘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달이 아니라 지금,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잠자리를 바꾸십시오.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과 실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선택, 다음 이야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들은 모두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혈관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또렷한 정신으로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고, 어떤 분은 60이 되기도 전에 이름을 잊고 길을 헤매게 됩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유전만도 아닙니다.
바로 살아온 방식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쉬고, 자신의 몸을 얼마나 돌보았는가.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의 건강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해봤자 달라지겠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고, 뇌는 다시 깨어날 수 있고, 기억은 다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사람의 몸은 오늘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오늘 얼마나 움직였는지, 오늘 얼마나 쉬었는지,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 후반전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살고 계십니다. 전반전이 가족과 일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식탁입니다. 오늘 밥상 위에 무엇을 올릴 것인가? 오늘 국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오늘 아침 무엇을 마실 것인가?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꿉니다.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기억을 지킵니다.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킵니다. 들깨가루 한 숟가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습관이고, 뇌를 살리는 습관이고, 인생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엌에 있는 들깨가루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국에 한 숟가락, 내일 나물에 한 숟가락, 모레 우유에 한 숟가락.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혈관이 달라지면 뇌가 달라지고, 기억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귀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손주와 함께 웃으며 산책하는 삶,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고 추억을 쌓는 삶,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삶. 이 모든 것은 건강한 기억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가족 얼굴을 헷갈리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나누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들깨가루를 올리십시오. 오늘부터 조금 덜 짜게 드십시오. 오늘부터 조금 더 걸으십시오. 오늘부터 조금 더 일찍 주무십시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관은 살아나고, 여러분의 뇌는 깨어나고, 여러분의 기억은 지켜집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닙니다.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기억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부엌으로 가십시오. 들깨가루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첫 숟가락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더 또렷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